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12월 둘째 주 뉴스 현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세계 자연유산인 전남 갯벌을 세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의 베스트 15 우수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SRT 3천만 명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여행지에 신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영광군이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수능 이후 고3 사회적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합니다. 남구 송암동에 전국 첫 마을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됩니다. 보성군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내년에 건립됩니다. 백운광장에 초대형 LED 미디어 월이 설치됐습니다. 광주시의 취약계층 나눔 지역사회 성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일 제2회 대한민국 e스포츠 문화진흥대상 시상식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10회 굿모닝 양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K방역에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하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 협조로 발생한 생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 시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올해의 베스트 15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시 출입기자와 시 간부 설문을 거쳐 21개의 후보 사업을 확정한 후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15개 우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가 경형 SUV 캐스퍼 출시를 통해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 제시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광주 미래 먹거리를 육성한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등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2025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와 AI 페퍼스 배구단 유치 등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광주형 상생카드 발행 및 공공 배달앱 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점 또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그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성과가 뛰어나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우수 정책 선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개발과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신안, 보성, 순천,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친 4개 갯벌 권역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중 전남 지역 갯벌의 면적은 1,167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전남 갯벌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중점 추진 전략 10대 핵심 과제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투입합니다. 10대 핵심 과제로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갯벌 보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2021 SRT 어워드에서 독자와 전문가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군이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RT 매거진은 올해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을 비롯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 반원, 박지도 퍼플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 최종 후보에도 선정되는 등 언택트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 시대 섬의 가치는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14개 읍면의 공원화 사업과 신안의 색채를 이용한 마케팅은 몇 년 더 빨리 빛을 보고 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대표 섬 휴양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KTNG 전남본부와 연달아 성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사회복지시설 김장김치 나눔을 위한 성금 2천만 원을, KTNG 전남본부도 사회복지시설 현장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광주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응원의 손길에 힘입어 모든 시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광주시 교육청이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2021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3학년 등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기를 앞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각 고등학교에 안내한 고3 대상 사회적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본 예절을 비롯해 대학생활, 직업인식, 품격 있는 의사소통 및 협업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참여하고 고등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력 등 각 분야 최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27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과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와의 연계를 목표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전 해외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마산업단지 내 2,000평의 부지에 성능 시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나아가 영광군은 본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 최초 수전해 인증센터 구축까지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 남구가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해 송암동 신효천 마을에 전국 최초로 새로운 형태의 전력 체계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남구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공모에서 광주 지역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마을 단위 소규모 자가발전 전력 시스템 구축 및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 개발은 에너지 산업 분야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대형 스마트 홈 서비스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한 곳의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자가 발전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모델과 최적의 운영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보성군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섭니다. 보성 군민의 수건 사업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군민의 여가 문화를 위해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착공 후 2024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된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부지 내 다채로운 광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지역 축제와 다양한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남구가 백운광장 일원 경제 활성화 및 야간 경관 명소 조성을 위해 레이저빔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3D 기술과 LED 디스플레이를 융합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구축에 나섭니다.
남구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백운광장 주변에 콘텐츠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을 구축해 광주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 및 미디어 파사드와 연계해 사람과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남구 관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일본 신주쿠, 서울 SM타운 코엑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디어 아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며 사람과 예술, 공간의 조합을 통해 달라진 백운 광장의 모습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순군이 2020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화순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서 79.15점을 받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위, 농어촌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3년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영양, 인지 실천 3개 분야 29개 세부 지표를 조사 분석해 우수 지자체 9곳을 선정합니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 점검과 학교 주변 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등으로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었다는 점과 CCTV 전광판, 인스타그램, QR코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 어린이 급식소, 가정을 연계한 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제2회 대한민국 e스포츠 문화진흥 대상 시상식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e스포츠는 한국이 종주국인데요. e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문화산업 기반으로 키워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진흥협회가 주최한 문화진흥대상 시상식 소식을 이향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제2회 대한민국 e스포츠 문화진흥대상 시상식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스포츠는 한국이 종주국인데요.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총회장이 e스포츠 문화진흥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메타버스 기반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을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뉴노멀 시스템화입니다. 더 나아가 합의 알고리즘으로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으로 견인하려는 움직임들이 대한민국 산업 현장입니다. 이러한 5차 산업의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e스포츠. 이날 시상식은 다수의 언론 매체 취재 열기 속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와 지도자 양성까지 치러졌습니다. 시상식은 지능발전, 산업발전, 공로, 홍보, 언론 홍보, 교육발전, 협회 창립 부문, 7개 분야 총 35명에 대한 상패 및 상장 수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능발전 부문 대상에는 신정훈 양양자 의원과 구충곤 하순군수, 그리고 언론 홍보 부문 대상에는 전남방송 정현택 대표와 강영한 한국기자협회 취재본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하순 출신 문기주 회장은 한국e스포츠진흥협회는 e스포츠 사업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e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과 전문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안정적인 체계적 시스템 정착을 통해 e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한 서비스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진흥협회는 지난 5월 추진위를 구성해 크로앙스 문규주 회장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e스포츠교육진흥원 설립안 의결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이후 10월 1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승인돼 e스포츠 문화 확산 및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제10회 굿모닝 양림축제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가을이다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인문학 강의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미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굿모닝 양림축제가 펭귄마을을 중심으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 인문학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시 프로그램은 양림마을 100년 아카이브전, 양림인가 흥악관 이야기와 빈집 프로젝트인 양림동의 화가들, 골목길 예술가 등이 양림미술관과 오거리 등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림 포맨의 성악무대와 MBC 라디오 공개방송 등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그 밖에 주말 상설 프로그램과 추억의 버스킹이 펭귄마을 주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듀엣 시인과 주방장이 신앙송과 자작곡 꼬부랑 할머니 등을 부르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인문학 강의에는 특히 많은 관객들이 참여했습니다. 인문학 축제답게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였는데요. 김용택 시인을 필두로 연극배우 정동환,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창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4일에는 최연소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임철우 소설가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문학 강사로는 굿모닝 양림 추진위원장인 한희연 화가가 참여했습니다. 굿모닝 양림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지정 육성축제로 광주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산실인 양림동을 재조명하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정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광주의 대표적 가을 인문학 축제입니다. 축제는 오늘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12월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